그래서 지금 공지사항으로는 우리 수업 평가 방법 안내라 그래가지고 .pdf 파일 올려놨고, 얘는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 그냥 노말노말한 이론 수업이다 보니까 시험 2번 본다 그 비율 살짝 적혀 있고, 중간기말 40% 가져간다. 그다음에 살짝 특기할 만한 거는 우리가 출석, 그래서 늦게 온 친구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오시기만 하면 출석으로 해드릴게요. 네, 우리 중간고사 보고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 쉬는 시간 우리가 보통 가져가잖아요. 그거 끝나고 마지막으로 체크할 때까지, 그 전까지 오시면 출석, 그 다음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오시면 지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각 결석으로 인한 F 커트라인이 우리가 제일 타이트해요. 우리는 4분의 1 초과 결석하면 F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일단 세이프인 거죠. 뭐 초과든 이상이든 여러분 본인 장부 관리 살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9주차 자리에 8주차 자리에 이렇게 지난 문제지들 얘는 예전에 올렸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관련한 안내문, 그래서 우리 지금 2시간으로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아무튼 간에 3시부터 우리는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절반을 보고 7층 다른 곳에서 또 절반, 이렇게 둘로 나뉘어 갖고 볼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님이 이렇게 초빙해 가지고 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시험 도와드릴 것이고, 우리 시험은 일단 시험 자체는 90분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3시까지 여기 일단 올라오시는 걸 목표로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Where should I go? zip 압축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얘를 압축을 푸시면 이런 느낌의 뭔가를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번 입력하시면 어디로 와라, 그래서 729호거나 또는 726호 둘 중에 하나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 놨고, 본인의 학번 입력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뭐 굳이 시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2030 학번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바로 퇴근해버리는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시험 관련한 안내문 여러분 쟤는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 집에서 살짝 구경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기출이 지금 아마 한 세트가 들어있을 거예요. 저 압축 파일 까시면 지난 학기에 다른 학교에서 진행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살짝 참고해 보실 수 있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자료구조 때는 시험을 어떤 식으로 냈냐, 아니면 오픈소스에선 시험 어떤 식으로 냈냐와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살짝 저 사람이 이런 느낌으로 이제까지 시험 냈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두고, 자 시험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가도 영상으로 남겨둘게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그건 제가 답변해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한 정보는 우리가 전부 다 동등한 내용을 가져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있습니까? 궁금한 거 손들어 봅시다. 궁금한 거 시험 관련해서 없습니까? 일단 우리 필기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본인들 펜 들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내문에도 적혀 있긴 한데 여러분이 C++ 코드를 적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일단 실습이 껴있지 않은 수업이니까, 대신에 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한국말로 지금 적어놓은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내가 어떤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 때 C++ 코드를 예시로 해가지고 여러분 손으로 적어서 그걸 근거로 주관식 답안을 적는 건 그건 또 당연히 됩니다. 뭐 우리 수업에서 다룬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거는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잘 활용해서 답안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코드 예시 그 막 뭐 랜덤 주사위 굴리는 방법 그런 거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는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오늘은 3시간 수업인데 조금 아마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여유 시간에는 뭐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라든가 그런 거 봐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다다음 주부터 우리는 바로 또 이제 후반부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다음 주에 이슈가 5월 1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5월 1일 금요일부터 5월
5월 3일 일요일까지 쉴 수 있고 5월 4일 날 내가 예를 들면 카드 찍고 도망가는 것조차 안 하겠다. 그냥 자체 결석을 하겠다 하면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를 완전 연휴로 쉬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반 친구들은 그때 출석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원 출석으로 간주하기로 했어요. 우린 수요일 반이라 일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간에 뭐 아쉽습니까? 5월 6일도 쉬어야겠습니까? 수요일. 그렇죠? 우리 지금 봐봐요. 우리 반이 평균 학번이 22.5학번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학번 다 모아본 다음에 에버리지 땡겼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땡기고 중간중간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는 쪽으로 갈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 다른 반은 좀 싱숭생숭해요. 근데 수요일 반, 그다음에 목요일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런 이슈가 없어서 청정하게 시원하게 시험 보고 후반부로 바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시험 관련한 궁금한 거, 과제랑 관련해서 시험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냐고요? 우리 과제 영상에서 다 딸깍으로 해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러니까 과제에서 우리 결국 C++ 코드 짰잖아요. 그 코드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다만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예를 들면 우리 그 있잖아요. 제가 지금 되게 선동을 한 거예요. 퀵소트랑 머지소트는 서로 어프로치가 반대다. 마치 인설션 소트와 셀렉션 소트가 어프로치가 반대였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와 같이 우리 수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만 살짝 코드 딱 짰을 때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라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 같은 걸 세울 때 우리 과제 코드를 당신이 예시로 들어가고 적으시는 건 그건 당연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무튼 과제 그거를 시험에 뭐 퀵소트가 안 나오진 않겠죠. 아마도 우리 지금 가뜩이나 한 거 별로 없는데 그죠?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과제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냐라 질문하면 그냥 그 과제 설명 영상 보는 것 정도로 충분할 겁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해둡시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일단 그래요. 저는 늘 모든 수업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제 목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평균 50을 만든다입니다. 둘째, 예쁜 종 모양 정규분포 그래프를 만든다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는 일단 저한테는 그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공정하게 가야 돼요. 아무튼 그걸 나중에 쫙 종합해 봤을 때 전부 다 잘 봤다? 그럼 망한 거예요. 전부 다 못 봤다? 그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일단은 한가운데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막 심각하게 지역적인 거 낸다거나 하진 않을 거긴 한데 아무튼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도 작년, 재작년도 항상 그랬으니까 기출 문제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쫓긴다.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시험을 2개 본다. 그러면 뭐 어느 쪽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래서 알고리즘의 시간을 덜 배분할 때 내가 어느 쪽에 신경을 더 쓰고 어느 쪽을 내버릴 것이냐 할 때 합리적인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 정도까지 인트로 해두고 일단은 오늘 내용을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현재 기온은 우리 지금 24.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차갑지는 않긴 한데 오늘은 확실히 창문 여는 것보단 에어컨 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까지 시험 범위고 오늘 제목은 Reduction이라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Recurrence라는 제목으로 같이 진행했었죠. 점화식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Divide and Conquer 전략, 패러다임을 적용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그 중에 얼마나 강력한 친구인지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걔는 단순하게 Y문 이중으로 돼 있네, N제곱이네 라고 말하면 좀 손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짝 얘기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기 위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살짝 검증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해보기 위한 살짝 넘어가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결과를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C++ 코드로 작성해서
컴파일러한테 맡겨갖고 내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구현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컴퓨테이셔널한 문제들을 구분하는 세간에서의 몇 가지 방법들, 카테고리들, 종류들을 오늘 살짝 소개를 하고 요 리덕션이라는 단어 살짝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뒤로 넘어가려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범위긴 한데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인 만큼 가볍게만 터치를 해보고 빠른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단은 그래요. 코드를 예시로 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할 테니까 적당히 프로젝트 준비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오늘 거 예시 압축 파일 까시면 파일이 3개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이 친구들을 집어넣고 한번 같이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myinteger.h 요거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뭐 2.0 버전 그러니까 지난주 폴더에 있던 버전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걔는 걔고 그래서 요거 살짝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다른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뤘는데 실제로 코드 작성해 보지 않은 다른 뭔가에 대한 솔루션, 나만의 솔루션을 C++ 코드로 작성할 때 여러분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약간 각만 잡아놓고 예시로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구경해 보실 수 있고 잠깐만요. 오류가 지금 하나 적혀 있긴 한데 예시 코드에 오류가 있어. 요거 지금 살짝 고쳐둡시다. 컨스트로 바꿔주세요.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터레이터 배웠죠? 그렇죠? C++ 수업에서 이터레이터 벡터 했다고 했으니까 벡터.begin, 벡터.end 여러분 이미 해봤을 거다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요 isUniqu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을 같이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자 봐봐요. 우리 이전까지 정렬 문제, 소팅 프로블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봤고 그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반복적인 컴페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컴패리즌 소트 계열 알고리즘들을 같이 구경을 해봤단 말이죠. 정렬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기서랑 일단은 입력은 동등한데 얘는 그거보다는 출력이 좀 더 간소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한테 지금 요 2개의 이터레이터로 특정되는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르냐 또는 그렇지 않냐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우리한테 지금 답해주는 그런 느낌의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isUnique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은 뭐 지금 보시다시피 부울 형식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볼 예정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요거 지금 제가 급하게 고치느라 여기는 안 고치고 왔는데 21줄에 이터레이터라 적혀있는 부분 빨간 줄일 것이고 컨스트 이터레이터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이 친구 컨스트 이터레이터 뭔지 알죠 여러분? 그 가리키고 있는 그 엘리먼트를 변경하는 건 막혀있는 친구입니다. 뭐 우리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 다 유니크하냐 다 유일하냐 중복이 없냐를 확인할 때 걔네들을 막 우리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니까 컨스트 이터레이터 썬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지금 목표는 이거예요. begin 이상 end 미만 범위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중복이 있으면 false를 return 해야 됩니다. 중복이 없으면 true를 return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일단은 는는 내지는 느낌표 는은 가능하다라고 상정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자 일단은 중복이 없다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집합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 집합 안에 있는 그 누구를 우리가 양손으로 한 명씩 멱살로 붙잡고 비교를 해도 동등한 케이스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C++ 코드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쩌면 예를 들면 1학년 내지 2학년 그러니까 오픈소스 기컴프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어쩌면 어떤 교수님은 이런 과제를 내셨을지도 몰라요. 그 1 이상 45 이하 범위 내에 겹치지 않는 숫자 6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와라.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엔터 칠 때마다 그 로또 자동 그거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봤습니까? 걔가 이제 다양한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 숫자는 그냥 뽑아요. 두 번째 숫자도 그냥 뽑습니다. 다만 두 번째 숫자를 뽑은 다음에 그 첫 번째 숫자랑 같은 게 나왔다. 45분의 1의 확률로 같은 게 나왔다라면 그러면 그냥 두 번째 숫자를 다시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45분의 1은 되게 희귀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면 우리가 절대로 겹치지 않는, 따라서 유니크한 6개의 숫자들의 나열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계능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봤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조금 더 그럴싸한 기법을 말한다라면 일종의 가정법을 썼다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두 번째로 주사위 굴려서 나온 숫자가 겹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검증을 하는 겁니다. 왜냐? 확실히 모르니까요. 원래 첫 번째 뽑았던 숫자가 뭐냐에 따라 이게 맞는 가정이었는지 아니면 걔 거짓말이었는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정이 틀렸다라면 이제 말 바꾸기를 시전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우리 셀렉션 소트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우리가 미니멈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우월한 친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맨 앞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아직은 정렬되지 않은 그룹 친구들 중에 맨 앞에 있는 친구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가정하고 스타트하고, 뒤에 있는 친구랑 컴페어 해가지고 내 가정이 틀렸다. 그러면 챔피언에 대한 인덱스 바꿔가면서 진행했습니다. 그 왈문 실행이 끝나면 이 친구는 지금 그러니까 그 내 마지막에 손에 담겨 있는 그 인덱스 값으로 특정할 수 있는 애는 진짜로 가장 우월한 친구, 지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칸에 앉기에 적합한 친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적당히 while문 돌리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아마도 이거 딸깍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왔거든요.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얘가 얘기한 대로 하면 될까? 한번 봅시다. 비긴이랑 넥스트랑 비교해서 같으면 false래요. 그렇지 않으면 true래요. 개똘추같이 짠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긴이랑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친구 둘도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딸깍을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은 그 이제 대충 삼각형 모양으로 비교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모든 페어를 다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반복 흐름을 두 개를 밀어넣으면 될 거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봐봐요. 여기는 지금 방금 전에 이 친구가 얘 또 이 소리 하고 있는데 요거대로 진행하면 지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되냐? 비긴이랑 해서 다르다라고 뒤에 있는 친구들이랑 해서 다른 게 보장이 안 되니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자,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 뭐 했습니까? 그죠? 인설션 소트, 셀렉션 소트, 머지 소트, 퀵 소트 이러고 자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랑 동등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숫자들의 나열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에 대한 일종의 뭐 배율이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배치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 사이의 우열 관계 같은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확실히 잘 맞춰둔 각각의 자리에 대한 프로퍼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순서대로 잘 정렬되어 있는 출력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턴 종료 버튼을 누르는 문제를 이제까지 잘 해결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while문 2개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눈에 떠오르지 않고 지금 클로드를 썼단 말이에요. 분명히 GitHub 커플러 유료 버전이니까 그 친구도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친구가 지금 어려워하는 이유도 입력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근처에 지금 주석 같은 걸로 전혀 적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상하게 얘기한다라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살짝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새로 등장한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그에 대한 솔루션을 알고 있는 다른 문제로 살짝 옮겨가지고 내가 아는 바운더리로 들고 와서 살짝 다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원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같이 해볼 수 있겠죠. std://
이걸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먼저 정렬을 해버린다라면 그 중에 중복이 난 경우,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은 항상 앞뒤에 연이어서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지금 const 이터레이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원론적으로 간다면 원본을 건드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저 beg인부터 end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의 사본을 일단 만들어서 옮겨 놓은 다음에 그 사본을 붙잡고 sort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중복이 있나를 확인해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 안에서 while문 2개 해가지고 모든 페어를 다 검사하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를 것이냐 느릴 것이냐 그렇게 좀 일종의 분석과 관련한 성능과 관련한 이슈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지금 원래 몰랐던 상황에서 내가 지금 그래 소트하면은 이런 식의 프로퍼티를 저 원본 나열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다음 내용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false라고 말해야 될 때는 항상 false라고 말하고 true라고 말해야 될 때 항상 true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코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간단한 알고리즘들 구경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두 개 구경하는 게 단순히 그 원래 풀려고 했었던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됐다. 내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 수백만 개 문제 중에 하나는 완벽히 정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뭐 간단히 생각한다라면 응용을 해가지고 얘랑 비슷한 얘랑 접근 방식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얼마든지 접목을 해서 정복할 수 있다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여기서 구현은 생략할게요. 대충 잘 짜시면 이 친구가 이제 랜덤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한테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common.h에 이전에 우리 맨날 썼었던 그거를 써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호출식에다가 true 대신에 false를 해가지고 밀어 넣으시면 이러면 이제 진짜로 중복이 있는 10개짜리 숫자 나열을 매번 우리한테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밀어놓고 이수 유니크 호출하면 이제는 가끔씩 false가 뜰 수 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컨트롤 엔터 칠 때, 아니 미안해요. 엔터키 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true를 내뱉는데 false를 내뱉는데 compare를 몇 번 했나를 여러분들에다가 전달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은 대충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구성을 해보고 지금 날씨도 덥고 하니까 25.2도가 됐어요. 아, 더워. 일단은 뒤에 설명 살짝 진행하고 다시 이어와서 코드를 조금 더 구경해보고 오늘 수업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수 유니크라는 친구도 우리가 컴퓨테이셔널한 문제를 살짝 C++ 코드로 간접적으로 구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전까지 풀었던 것도 sort라는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구경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표준 라이브러리는 좀 더 복잡하게 생겼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자, 아무튼 이 친구도 입력에 대한 출력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그 중괄호 안에 적으면 그 문제 해결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은 sorting problem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 친구는 출력이 기냐 아니냐 true 또는 false 부울 형식 값을 리턴하는 좀 더 단출한 버전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구경해 본 그 문제랑 비교하면 얘는 좀 약간 궤가 다른 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처럼 어떤 입력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들 중에 이번 입력에 적절한 하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느낌의 문제를 알고리즘 동네에서는 decision problem이라고 말합니다. 결정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decision problem 먼저 얘기하면
자, 입력에 대한 출력이 두 가지 존재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동네에 따라서 이게 어느 문제냐에 따라서 뭐 우리 지금 코드에서 보는 것처럼 true, false, 파이썬이면 대문자로 해야겠죠. 또는 이제 뭐 yes, no로 말한다라든가 이건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논문에서 보통 이렇게 쓰시는 편인 것 같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1, 0과 같은 느낌으로 말할 수 있다라든가 얘는 이제 문제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에 대한 명칭은 서로 다르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중복이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뭐 그때마다 의미는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내가 지금 가정했던 그대로야 또는 뭔가 발예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와 같은 느낌의 문제들이 대부분이 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출력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전 봤던 is unique의 경우에는 true를 리턴하는 게 false를 리턴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true를 리턴하려면 우리는 모든 페어에 대해서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거 미니멈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서치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바이너리 서치할 때 루트 노드에 내가 원하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 안에 지금 있다라고 말하는 거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크리티컬 터졌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화면에 걔는 이제 반대긴 하죠. 아무튼 간에 false를 리턴하다, is unique 같은 경우는 false를 리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 하나라도 발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뭐 다 똑같은 숫자다 생각하면 그냥 아무거나 두 개를 짚고 컴페어 해도 바로 우리는 여기 지금 중복이 있다라고 한 번만 컴페어하고 끝을 내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면 중복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10개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의 제곱 정도의 스케일만큼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스케일만큼의 페어가 존재하는 거니까 일단은 컴페어하는 거, 그러니까 같다 그렇지 않다는 좌항 우항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면 아무튼 간에 n제곱 스케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지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그래서 중복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거랑 중복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라는 거랑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디시전 프로블럼들은 한쪽이 더 어렵고, 그러니까 yes를 말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거나 no를 말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난이도의 편차가 있을 거다라는 거 한 번만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래 문제가 is unique라면 true를 말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인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항상 true를 말하는 게 더 어려운 건 아니긴 합니다. 뭐 방금 전 말했던 그 서치의 변종에 해당하는 보통 이제 contains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집단 안에 예를 들면 파이썬에도 in 연산자가 있죠. 파이썬에도 예를 들면 3 in 뭐 1, 2, 3, 4, 5 하면 이 친구 true라고 말해 주잖아요. 얘도 지금 1, 2, 3, 4, 5 5개 안에 리스트 안에 내가 원하는 3이 들어있냐 아니냐를 물어봤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짠다면 어떻게 짤 수 있어요? 얘는 이제 while문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죠. 보통은 0번째 거부터 찾기 시작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뭐 일정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짠다라면 0번째 거부터 하나씩 들고 저 사람이 고른 값이랑 같은지 비교해 가면서 뒤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트리 구조가 아니니까 그렇게 아마도 짜게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true라고 말하는데 하나, 두 개, 세 개를 지금 본 거예요. 만약에 1이 있냐고 물어보면 한 번이면 찾을 것이고 5가 있냐고 물어보면 5개 다 컴페어를 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데다가 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얘는 이제 false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얘는 확실히 5명이랑 얘랑 항상 비교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0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다른 데도 다 없는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디시전 프로블럼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솔루션 여기 지금 구경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true를 말하는 게 false를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우면 쉬웠지 더 어렵진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컴페어 횟수로만 따졌을 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세타 노테이션이냐 그냥 빅 O 노테이션이냐
와 같은 차이점이 나올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디시전 프로블럼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인 연산자를 써서 그렇지 파이썬 동네도 이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트루 펄스가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false를 말하는 게 더 쉬운 그런 문제다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항상 true가 더 말하기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양쪽의 난이도가 항상 동일한 거는 아닐 수도 있다가 지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까지 열심히 풀었던 소팅 프로블럼 생각해 봅시다. 걔는 출력을 몇 가지 중에 고르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입력에 대한 출력 중에 적절한 출력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중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무 말이도 해도 되는 상황이라 하면은 이제 팩토리얼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숫자들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들 중에 가장 적절한 거 하나를 고르는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얘보다 훨씬 더 어렵게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거를 고르든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답만을 말한다면 아마도 어떤 입력에 대한 한 가지를 딱 선택해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뒤집힌 애만의 그런 거, 그러니까 한쪽을 말하는 게 더 어렵다, 다른 쪽을 말하는 게 더 어렵다를 논의하기는 조금 오묘한 상황이라고 여러분 살짝 캐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무튼 우리가 요 되게 출력이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연구를 했고 그 사람들이 일단은 그에 대한 카테고리 명칭을 정했고 여기만 놓고 우리가 시야를 좁혀서 얘기할 때는 확실히 저러한 디시전 프로블럼들 중에서는 true를 말하는 거랑 false를 말하는 거 일종의 무게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것만 살짝 짚어두시면 나중에 후반부 때 나오는 내용이랑 연결을 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직관이니까 납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다른 디시전 프로블럼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지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구경해 본 디시전 프로블럼 내지는 여러분 1학년, 2학년 수업에서 어쩌면 과제로 풀어봤을 그런 여러 가지 코딩 문제들 중에 디시전 프로블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거. 예를 들면 우리 그 숫자 노름이잖아요. 결국은 컴퓨터는 숫자밖에 다룰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숫자 하나 멱살을 붙잡고 얘가 소수냐 그렇지 않냐를 true,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is 프라임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true, false가 뒤집히는 거라면 is 뭐 composite 내지는 is not prime 같은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그럼 이제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true, false를 내뱉는 거는 방금 거랑 살짝 연계해 보면 예를 들면 이 두 숫자가 서로 소냐 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디시전 프로블럼 우리가 살짝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등등. 여러분이 지금 이제까지 풀었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디시전 프로블럼 형태를 우리가 뭐 마음만 먹는다라면 어느 정도 규격화를 해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있죠. 우리 그 verify라는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걔도 결국은 그 보고 솔트 할 때 쓴 거잖아요. 지금 출력이 잘 나열돼 있냐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냐 모순이 하나라도 있으면 false를 리턴하고 모순이 하나도 없으면 true를 리턴할 거예요. 걔도 따로 우리가 뺀다라면 원본 대열이 이미 정렬돼 있냐 그렇지 않냐와 같은 is sorted 같은 느낌의 디시전 프로블럼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우리 verify 함수 정의 내용을 봤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될 거예요. 아무튼 서로소는 영어로 relative prime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수업자료 만들면서 처음 알았어요. 괜찮아요? 셋 다 대충 그래 뭐 소수면 true라고 뱉고 합성수면 false라고 뱉는다. 저 친구 true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false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를 굴린다. 보고 소트 스타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확률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하는 그 자연수 범위 내에 있는 수들 중에 소수가 더 많습니까? 합성수가 더 많습니까? 그죠? 그 애는 일단 합성수가 더 많죠. 그렇게 따지면 소수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 자연수 중에 절반은 2의 배수잖아요. 그죠? 2의 배수냐? 2의 배수인 친구는 우리가 코드 잘 짜면 그거 퍼센트 한 방으로 우리가 절반 친구를 깎아내리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쪽은 조금 오묘하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수가 서로 소냐 확인하는 건 얘는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최대 공약수가 1이냐 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든가 막 그런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적당히 지금 컴퓨터쟁이들이 많이 해나갔고 아마 조금 이따 우리가 굳이 이런 거 함수 정의 딱 모양새 차려가지고 지금 이 예시 파일에다가 함수 정의 껍데기 만들어 두면 자동 완성하면 알아서 잘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 소티드는 우리가 이미 구경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반대되는 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풀었던 소팅 프로블럼처럼 어떤 입력에 대한 출력이 두 가지 트루 펄스, 그러니까 1비트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출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펑션 프로블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함수 정의 부울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로 만든다고 해서 펑션 프로블럼이 아니에요. 디시전 프로블럼에 대비되는 느낌으로서의 카테고리 명칭으로 본다라면 얘는 기다 아니다 1비트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범위에 조금 더 큰 용량의 출력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짚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팅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n이 크거나 작거나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n이 2보다 더 크기만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1비트만 출력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입력이랑 동일한 크기를 갖는 출력을 우리가 내뱉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4학년 알고리즘이 혹시나 있다라든가 졸업 프로젝트에서 알고리즘 논문을 낸다라든가 대학원에 들어간다라든가 하면 요 둘의 중간 정도 되는 카테고리 또는 펑션 프로블럼 안에서도 좀 더 어려운 카테고리, 상대적으로 쉬운 카테고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쪽은 일단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명한, 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유명한 쪽이 이제 카운팅 프로블럼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기는 해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요 안에 지금 3이 몇 개 들어있니?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거가 아무튼 인트값 하나를 리턴한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먼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흑백 논리 같은 느낌으로 디시전 프로블럼, 펑션 프로블럼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나열해 본 디시전 프로블럼들이랑 비슷한 느낌의 펑션 프로블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 프라임이랑 비슷한 느낌의, 그래서 뭔가 인트 값 하나를 받고 부울이 아닌 얘랑 관련 있는 다른 뭔가를 리턴하는 함수 우리가 짠다라면 뭘 짤 수 있을까요? 소수랑 관련 있는 거. 서로서랑 관련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is sorted랑 관련 있는 다른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살짝 요약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일단은 위에 거 먼저 봅시다. 우리가 지금 소수가 나오기를 희망해요. 근데 내가 지금 입력하는 수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난 묻지마 해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알고리즘 안에서 저 사람이 고른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리턴하는 그런 느낌의 펑션 프로블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4를 밀어 넣었다. 나는 그럼 2를 리턴하거나 3을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일종의 상한선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걔는 여러분 만약에 짠다면 확실히 짤 수 있겠죠? 적당히 반복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걔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 중에 가장 큰 거를 리턴하는 맥시멀 프라임이라는
얘는 이제 껍데기는 똑같죠. 인수 형식 똑같고 위턴 형식 똑같아요. 인트값 받고 인트값 리턴하는 겁니다. 다만 위에 거랑 다른 점은 저 사람이 4를 넣었다면 2랑 3 둘 중에 아무거나가 아니라 항상 3을 리턴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256을 집어넣었다. 그럼 나는 항상 255를 저 사람한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다 펑션 프로블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true, false를 리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서로소랑 관련 있는 것도 뭐 대충 비슷하겠죠? 그 두 수를 곱한 거를 리턴하는 거 내지는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리턴하는 거와 같은 느낌으로 인드값 두 개를 받고 인드값 하나를 리턴하는 다양한 펑션 프로블럼들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is sorted랑 매우 연관 있는 그렇죠? 그 정렬해줘와 같은 펑션 프로블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얼마든지 우리가 펑션 프로블럼에 대한 디시전 프로블럼 버전 생각할 수 있듯이 그 반대되는 쪽도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 우리가 판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예를 먼저 한번 봅시다. 이 두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에 거 봐봐요. 프라임 그러니까 그 수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 중에 아무거나 주면 된다. 그럼 저 사람이 예를 들면 65,536 막 이런 거 밀어넣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2 주면 되는 거예요. 2보다 큰 숫자를 밀어넣었다라면 나는 항상 2를 저 사람한테 리턴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들 중에 하나니까요. 거기 있는 애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여러 버전이 있다라면 그 중에 아무거나 맨 처음에 찾은 거 하나 바로 리턴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반면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또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서 가장 우월한 거 하나를 리턴해야 되는 그런 펑션 프로블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펑션 프로블럼 대충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친구고 얘도 우리가 판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일단 그 안에서 난이도가 막 들쭉날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항상 펑션 프로블럼이 디시전 프로블럼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 맥시멀 프라임이라는 친구를 다시 한번 껍데기를 씌워서 입력을 숫자를 2개 받는 거예요. 이 숫자가 저 소수에 대한 이 소수가 저 숫자에 대한 맥시멀한 소수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느낌의 트루 펄스 문제를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한번 껍데기를 씌워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이 우리가 얼마든지 기존 버전보다 더 어려운 뭔가를 상상한다라면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출력이 더 간단하다 그래서 항상 디시전 프로블럼이 더 펑션 프로블럼보다 더 쉽다라든가 그런 거를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봅시다. 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학원생이 이 두 가지를 다 섭렵할 수는 없어요.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파트는 한쪽에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럴 때 당신들 이거 할 때 이쪽 디시전 프로블럼 쪽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너무 편파적으로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와 같이 남들 클레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선을 그어 놓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적절할 수 있는 거예요. 디시전 프로블럼 관련해서 자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머릿속엔 이겁니다. 과연 이 문제는 true를 말하는 게 더 어렵냐, false를 말하는 게 더 어렵냐예요. 그리고 true를 잘 말하는 알고리즘과 false를 빨리 말하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따로따로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거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아직은 확실한 강력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게 발표되지 않은 미지의 문제에 대해서 한 발자국씩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디시전 프로블럼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다루기가 쉽다 이겁니다. 대학원생이 논문 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펑션 프로블럼 막 정렬 빠르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여러분이 선을 조금 지금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양쪽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그 일종의 분위기 자체가 살짝 다르다. 아무튼 펑션 프로블럼 동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일단 그 안에서는
뭔가 유사한 걸 다루는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문제, 그렇지 않은 문제를 일단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살짝 지금은 주목을 해봅시다. 맥시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오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맥시멈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봤을 것이고 여기는 맥시멀이라는 표현이 지금 잇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맥시멈 하면 뭡니까? 최대잖아요. 최대값이란 뜻이잖아요. 맥시멀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면 극대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그런 거 어쩌면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단어들 중에 컨벡스하다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제 미적 시간이나 확률 시간에서 어쩌면 이런 거 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간다 칩시다. 이럴 때 이 꼭대기 이 친구가 이제 여기까지 최대 올라갈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해가지고 그 점 같은 걸 우리가 살짝 찝는다라든가 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그걸 이제 상사점, 하사점이라는 느낌으로 여러분 봤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봤을 수도 있습니다. 2차 곡선 같은 경우 이렇게 상사점이 존재하거나 하사점 존재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이제 여기에 점 하나 우리가 찍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어쩌면 찾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 맥시멀, 미니멀 하다는 표현에.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서치 프로블럼이랑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서치 프로블럼 말 그대로 지금 여러 가지 출력의 경우의 수들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아무거나 찾기만 하면 바로 그냥 퇴근해도 되는 그런 느낌의 문제를 서치 프로블럼이라고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일단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중에 아무거나를 리턴하면 되는 그런 문제를 서치 프로블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보통은 우리가 당연히 컴퓨터니까 숫자를 하나씩 붙잡고 컴페어를 하고 자시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얘는 확실히 조건을 만족하네. 맨 처음으로 발견한 값을 바로 리턴하도록 짜는 게 얘에 대한 알고리즘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뭔가 심각하게 분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분포가 일반적인 경향을 이렇게 띈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와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게 저 서치 프로블럼을 바라보는 좀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 바라보는 자세다라고 우리가 일단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충 짠다면 우리 지금 0번째 거부터 아까 전 인연산자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에 대한 펑션 프로블럼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 3이 몇 번째 자리에 있냐를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0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숫자는 0이고 이런 식으로 5군데 다 0이 들어있다고 칠 때 서치 프로블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지금 0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치면 얘는 0번째 칸에 있습니다.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다 말해도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거 코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1학년 친구들한테 코드로 짜라고 하면 포문을 돌린다라든가 while 해가지고 인덱스는 0부터 스타트 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기서 0은 0번째 자리에 확실히 있습니다와 같이 리턴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서치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항상 0을 리턴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어쩔 때는 4를 리턴해도 돼요. 어쩔 때는 2를 리턴해도 돼요. 아무튼 조건은 만족하니까요. 그 자리 딱 대괄해갖고 들어가면 내가 원하던 값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서치 프로블럼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얘는 지금 1D잖아요. 그렇죠? 리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내용물이 1D가 아닌 경우에 링크드 리스트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분 자료구조 시간에 봤던 바이너리 트리라든가 그러면 얘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치 프로블럼은 뭐 그런 느낌으로 일단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원본 입력이 어떤 식으로 보통 들어있다. 트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다 해가지고 그냥 맨 처음 가장 적절한 값이 아니라 적절한 값들 중에 하나를 가장 빠르게 손에 쥐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optimization problem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들 중에 가장 우월한 거를 출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 봤던 것 중에서는 이제 maximal prime, 그러니까 그 조건, 그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 중에 가장 큰 거를 저한테 주세요와 같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밑에 있는 소수들 중에 아무거나 주세요보다는 확실히 어렵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걔는 사실은 숫자 하나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퍼즐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막 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원래 그림 맞추는 그런 퍼즐 있잖아요. 아니면 큐브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큐브 이렇게 지금 셔플링이 돼 있어요. 이거를 원래 색깔 그 조합으로 딱 맞추기 위해서 위에 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돌리면 됩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래 거는 어떤 식으로 돌려야 내가 이거를 손대는 횟수를 최소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와 같이 물어보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래 거는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면 무조건 땡인 게 아닌 겁니다. 원래 숫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 내지는 거기 안에 있는 소수들 중에 가장 큰 거와 같은 느낌으로, 그걸 이제 수직선으로 그리면 여러 친구들이 뿅뿅뿅 하고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상사점까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뽑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단어 요 maximal 내지 minimal이라는 단어의 요 optimization,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 가장 잘 만족하는 친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맥시멈, 미니멈은 그냥 단순히 걔네들 나열돼 있고 그 중에 우월한 애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뭐라 그래야 되지? 예를 들면 인트 값 맥시멈 하면 얼마입니까? 인트 맥스 하면 얼마 나와요? C나 C++에서. 그럼 이제 4바이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호를 다룬다라고 치면 21억 어쩌고 여러분 아마 본 적 있겠죠? 2바이트면 65,536가지고 따라서 32,767가지가 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단순하게 집합에서 지금 가장 높은 영역이 어디냐와 같은 식으로 얘기할 때는 맥시멈, 미니멈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거기다가 조건을 하나를 더 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서브 그룹 안에서 가장 강력한 친구, 가장 그렇지 않은 친구와 같은 식으로 논의할 때 요 맥시멀 미니멈이라는 표현을 대신 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는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다, 가능한 출력들을 다 우리가 찾은 다음에 그래야지만 지금 이게 얘를 맥시멀하다, 미니멀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optimization problem으로 만들어 갖고 풀 때가 동등한 문제를 search problem으로 만들어 풀 때보다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실생활에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아무튼 제대로 잘 나오잖아요 하고 퉁치는 거랑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랭킹 1위가 되는 거랑은 난이도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optimization problem으로 푸는 그런 대학원 연구실 같은 경우는 search problem으로 바라보고 푸는 것보다는 약간 관점이 또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조합을 손에 쥐는 거를 빠르게 하는 거랑 그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들 중에 가장 강력한 친구를 손에 쥐는 거랑은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어프로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까지 우리가 카테고리를 일단은 나눠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분류 기준은 사실은 아까 봤던 출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와는 살짝은 어서고나라기는 합니다. 서로 수직이기는 해요. 독립적이기는 한데 보통은 요 둘은 펑션 프로블럼들에 대해서만 고려한다라고 여러분 일단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시전 프로블럼과 펑션 프로블럼으로 우리가 나눠서
없기에를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실생활 문제에 대해서 그거의 디시전 프로블럼 버전, 펑션 프로블럼 버전 얼마든지 우리가 파생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결정짓는 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고, 일단 그렇게 결정지었으면 그 문제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후반부에는 요 문제 하나만 붙잡고 막 4주 다루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를 들면 디시전 프로블럼을 손에 쥐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엔간한 펑션 프로블럼들보다도 더 어려운 디시전 프로블럼을 붙잡고 얘기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땐 또 얘기가 또 다르게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서치 프로블럼과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도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서치할 때 그때도 여러분 서치 프로블럼으로서 푼 겁니다. 루트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애랑 동등한 애 발견하면 바로 그냥 퇴근했잖아요. 그죠? 그게 서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유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걔네들 중에 가장 예를 들면 뎁스가 더 얕은, 그러니까 루트랑 더 가까운 친구를 골랐다라 말한다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서치 프로블럼이냐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냐를 논의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입력에 대한 적절한 출력이 단 한 가지 존재한다라고 상정하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굳이 이런 분류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지는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로 가도 결과 똑같다 이거예요. 심지어 보고 소트를 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소팅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저런 거를 따로 나눠가지고 연구실별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회사 여러분 갈 거잖아요. 다양한 학교, 다양한 연구실 갈 거잖아요. 거기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우리 연구실에서 푸는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면 국가 과제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떤 스타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살짝 감지를 하고, 그러면 아마도 교수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회의 시간에 한마디 하면 이 친구 최소 배우신 분이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치게 될 것이다.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양한 판세를, 다양한 시야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중간고사 끝나고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살짝 교양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터치만 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동네마다 또 설명이 또 달라요. 위키피디아랑 나무위키랑 설명도 다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키피디아도 보나마나 영어 버전이랑 한국어 버전이랑 뭐 일본어 버전이랑 등등 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뉘앙스가. 그래도 괜찮다 이겁니다. 얘를 나누는 목적 자체가 그런 느낌의 서로를 리스펙트 하다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적절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요거 살짝 구경해 봤고, 맥시멀이라는 단어 우리 수업에서도 종종 등장할 거고, 거기에 요거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으로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단 챙겨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제목은 일단 리덕션이란 말이에요. 요 아래에 있는 두 가지 경우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각이 보이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를 다른 문제 내지는 그것들의 조합으로 바꿔서 바라보는 셈이고, 이러한 접근 방법을 요 컴퓨터 동네, 컴퓨터 사이언스 동네에서는 리덕션이라고 불러요. 리덕션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선 요거 잘 안 쓰죠. 그렇죠? 우리 그래 2주차 땐가 제가 살짝 소개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C 수업에서 디덕션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냐라고 아마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듀스 한다, 뭐 뚝딱뚝딱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덕트,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 뭐뭐 듀스 같은 거 할 때 그 앞에 접두사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deduce라는 거는 지금 이 A 더하기 B가 into the 셈일 수도 있고 double the 셈일 수도 있어요. 그냥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A에 대한 선언, B에 대한 선언을 읽고 그러면 지금 이 덧셈은 확실히 A가 int 형식 변수 이름이고 B가 더블 형식 변수 이름이니까 int 더하기 더블이니까 얘는 더블 덧셈으로 해야겠구만, 컴파일 해야겠구만과 같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 가장 어울리는 거 하나를 골라내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덜어낸다라고 해서 그러한 컴파일러의 행위를 디덕션이라고 합니다. 덜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덕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어쩌면 제가 살짝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 할 때 귀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덕션 말 그대로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재료들을 조합해가지고 원래 말하고 싶었던 더 강력한 주장을 꺼내어내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리덕션은 그렇게 따지면 위 하면은 그거잖아요.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이 친구는 원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일단 그 문제 자체를 다른 문제랑 연계를 해가지고 다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들고 와가지고 앞뒤에 적당히 이어붙여서 최종적으로 원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행위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루션 만드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걸 이제 미리 계획을 할 때는 문제 자체를 살짝 치환을 해가지고 푼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나중에 해야겠지만 아무튼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꿔서 해결하는 기법이 일단은 원론적인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이미 풀어본 적 있는 솔루션을 알고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한 그 솔루션을 도입해서 접근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력 내지 출력을 잇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해요. 방금 전 그 이수 소티드도 우리 생각해보면, 이수 유니코도 생각해보면 이 친구도 우리가 지금 일단은 복사한 다음에 이거 아마 먹겠지?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begin 이런 느낌으로 밀어놓으면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은 값들 여기 벡터에다가 밀어놓고 그거를 소트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정렬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중복이 존재하냐를 찾는 건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다 이겁니다. 사실 그 베리파이 돌려도 되는 거죠. 왜냐? 같으면 작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베리파이를 돌려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 추가적인 원본 입력을 살짝만 틀어가지고 내가 좀 더 다루기 쉬운 내지는 내가 이미 풀어본 다른 문제에 들어가기 적합한 입력으로 만든 다음에 차근차근 접근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원본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또 이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 비용도 우리가 나중에 타임 컴플렉시티 내지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계산할 때 걔들을 고려해서 어심토틱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이 리덕션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리덕션을 수행하는 이유는 엔간하면은 내가 지금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문제에 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을 알고 있을 때 그걸 접목해서 새로운 문제도 그럭저럭 빨리 푸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4번 만드는 거 뭐 리니어 타임이면 끝나니까 저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자 뭐 그렇긴 한데 얘는 사실은 컴페어 횟수만 따지면은 아마도 더 오래 걸릴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reduce라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었을 때 얼마든지 원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검증을 하면 내가 원래 몰랐던 원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에 대한 상대적인 각을 우리가 잴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issorted 함수 정의 내용물을 한번 sort한 다음에 접근하는 식으로 풀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issorted는 sort보다는 더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와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원본 문제 입력이랑 출력 이렇게 조작하는 데 걸리는 비용 걔를 나중에 세야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면 얘 어심토틱하게 바라보면 아마도 issorted n log n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n제곱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해요. 아까 전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건 이수 유니크기는 해요. 여기는 이수 소티드니까 약간 느낌은 다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수 소티드는 당연히 리니어 타임에 끝나겠죠. 그렇죠? 베리파이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팅 프로블럼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알고 있다면 이거를 이수 소티드 구현체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 봤던 것처럼 이수 유니크 구현체를 만들 때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기법은 그 리덕션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울 것이냐, 이거보다는 어렵다 내지는 이거보다는 쉽지 않다 내지는 이거보다는 어렵지 않다와 같은 약간의 상한선 내지 하한선을 그을 때 이 리덕션이라는 기법이 쓰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일단은 생각해 두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현실적인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이거보다 심각하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거에 대한 강력한 알고리즘 만든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만약에 후반부를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축제 언제입니까? 근데 우리 학교 매번 느끼는 건데 매주 축제를 하는 것 같아. 맨날 저 은행 앞에서 뭐 쿵짝쿵짝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축구하고 이제 막 함성 지르고 하는데 오후 수업 위주로 해서 그러겠지 아마도. 5월 달에는 아무튼 1학기는 그래도 2학기보다는 이제 공휴일 같은 거 조금 빗겨 나가고 하면 추석이 없다 보니까 수업할 수 있는 날짜가 많은 편이라 우리가 시간 여유가 된다면 그 후반부에 요 리덕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 친구도 어렵고 얘도 마찬가지로 맘먹을 정도로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와 같은 얘기들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보고 여러분 기말고사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살짝 구경해 보면 뭐 대충 내가 엄청 쉬운 문제부터 그럴싸한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확실히 우리가 어렵다라고 여러분도 인정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사장님이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이거 알고리즘 만들어 오세요 하면 나는 지금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 바로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 나보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한 선배들이 이거는 절대로 빨리 끝내는 알고리즘 만들 수 없다라고 증명을 해놓은 거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덕션 해가지고 이거 빨리 풀 수 있으면 얘가 그거보다 어려울 리가 없는데 얘도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친구는 우리 극 후반부에 살짝만 더 구경을 해보고 넘어가게 될 것 같고 현실에서는 지금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방금 전 이 이수 유니크 예시만 봐도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있는 코드 끌고 와가지고 내 과제 해결하고 막 그런 거 한두 번 해봤습니까? 그죠? 프로그래머의 기본적인 소양인 거잖아요. 긁어와도 되는 거면 긁어오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이거. 그거 자체를 여러분이 그걸 긁어와가지고 풀면 일단은 그 문제는 원래 버전, 그러니까 그 긁어온 원본에 해당하는 친구, 그걸 전부 다 긁어왔다고 전제를 할 때 걔랑의 대소 관계를 우리가 살짝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좀 터치만 해두고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래밍 실무에서도 저 리덕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고상하게 남의 거 뺏겨 쓰고 있습니다에 대한 명칭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일단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남의 거 코드 가져와서 고친다라면 일반적으로 뭘 고쳐요? 예를 들면 함수 덩어리 하나를 들고 왔다 칩시다. 그럼 아마도 인수, 나열 순서 내지 개수라든가 아니면 리턴 형식이라든가 그런 거 살짝 고친다라든가 하겠죠. 아니면 리턴문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걔를 감싸는 래퍼 함수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래서 얘는 원래 true, false를 나한테 주는데 그 부울값에 대한 적절한 다른 형식값 마지막에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리턴해 주는 느낌으로 감싸기를 해서 그 정도까지 포장을 완료한 다음에 내 원래 C++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에다가 투하를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자, 그건 이제 함수 단위로 긁어왔을 때 그렇고 그에 대한 호출식을 여러분이 구성한다.
그러니까 걔를 실제로 내가 그냥 서비스로서 사용만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 그 리턴 값의 형식 우리가 살짝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넘파이라든가 그런 거 쓰면 다양한 요상한 형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거를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거 합산을 해서 플롯 형식 값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 원본 파이썬 영역으로 들고 와서 다른 데다 쓴다라든가 같이 그런 뭔가 앞뒤 데이터 관점에서의 조립을 적응을 여러분이 시키는 걸 아마도 자주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리덕션 그 원본 문제에 대한 미안해요. 그 지금 변환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의 앞뒤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작업을 수행하는 거랑 동등한 의미를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 프로그램의 성능을 논의할 때도 그 앞뒤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심토틱하게 분석을 할 거고 따라서 애초에 그렇게 변환하는 데 걸리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을 많이 들지 않을 만한 다른 문제들을 들고 와서 리덕션을 수행하게 된다. 일단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일단 해두면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지금 등장하는 갖가지 알고리즘 역시나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라든가 대학원 같은 데 가서 뭔가 그 코어에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그 알고리즘들에 대한 솔루션 또는 그걸 만들었을 때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의 새로운 문제에 접목을 하는데 나름의 도움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시금 리덕션을 수행을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한 나만의 함수 정의 내용물이라든가 .py 파일이라든가를 뭐 구조체 정의일 수도 있겠죠. 를 만드시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나마 지금 기초적인 것들 학부 수준에서 기초적인 것들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적당히 여러분이 그 사내 채팅방에 치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내 의도를 제대로 알아먹을 거다 이겁니다. 아 확실히 그런 스타일로 적용하면 우리 지금 요 풀려고 하는 요 모듈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해가지고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되게 상식적인 느낌의 여러분의 선택지들, 리덕션 선택지들을 지금 우리가 한 가지씩 학습하고 있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의견 차이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이 살짝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 아니라 마치 서치 프로블럼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본인 머릿속에 지금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다. 와 같은 느낌이 든다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던 여러분 머릿속에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상상하고 있었던 다른 내용들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추가로 톡방 같은 데 올려가지고 아 지금 이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제대로 된 정답을 말할 수가 없는 시간적인 제약 아니면 회사 컴퓨터 자체가 성능이 구려서 그런 아무튼 걔도 성능 시간상의 제약이죠.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안에서 그나마 나은 거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문제를 이런 느낌으로 이런 카테고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 가능한 출력들 중에 이런 버전의 거를 최대한 빠르게 저 사람한테 보내주고 다음 사람 서비스를 이어서 진행하는 게 우리한테는 나은 것 같습니다. 같이 여러분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떡밥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논의하는 첫 번째 단계, 그나마 가장 쉬운 단계가 우리가 디시전 프로블럼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알고리즘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트루 폴스 말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몇십 년씩 대학원생들 지금 논문 쓰고 있고 그런 부류들도 지금 알고리즘 업계에서는 업계라고 해야 될까요? 학계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성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소수 찾기 문제 있잖아요. 걔도 21세기에 드디어 알고리즘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 이거 소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게 21세기입니다. 인도 사람들 3명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후반부 때 다룰 예정이고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이 살짝 그런 지금 말했던 카테고리 명이라든가 등등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할 거니까 뭐 재밌게 한번 구경해보고 나중에 그걸 이제 나의 아이디어를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할 때 걔네들 맛을 조미료처럼 살짝 섞어가지고 우리 회사 얘기를 하면 여러분 채소 배우신 분 소리 들으면서
이제 유능한 팀원으로서 다른 친구들이랑 의견을 좀 더 손쉽게 교환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딱 나오자마자 지금 우리 알고리즘 수업에서 다룰 만한 내용을 그냥 화두에다가 던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막 소프트웨어 학부 이렇게 나오고 했으면 분명히 본인 20대 시절엔 이걸 듣고 졸업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당히 이렇게 수도꼭지만 열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야 그렇네요, 확실히 그렇네요 하면서 본인 머릿속 안에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견 교환, 자유롭게 교환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로 요즘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선빵을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짝 기억을 해두고 종강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전반부까지는 좀 고정된 느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을 했어요. 중간고사는 그런 스타일로 볼 겁니다. 그렇긴 한데 후반부 가면은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으로 다양한 거를 한번 찍먹을 해보는 시간을 많이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정도 느낌으로 일단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 준비가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여러분한테 이 리덕션과 관련한 거 한번 해보세요 와 같이 여러분한테 문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막 심각한 수준으로 막 완벽하게 여러분이 막 새로운 버전 만들고 그럴 필요는 보통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적용한 다음에 이거 의미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다. 내지는 그렇게 돼 있는 거, 리덕션 완료돼 있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살짝 해보라와 같은 그런 문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막 우리가 막 지금 봐봐요. 뭐 세타 n 제곱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제까지 다뤄본 한계란 말이에요. 그걸 초월하는 심각하게 복잡한 거 막 와일문 3중 4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는 절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쪽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후반부에는 좀 더 어려운,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끝난 다음 주에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어렵다라는 게 뭐냐부터 우리가 아마도 스타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썰 풀어두고 오늘은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에 퇴근을 하시게 생기긴 했는데 본인이 어느 강의실에서 시험 볼 건지 그 프로그램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학번 8자리 잘 입력해서 엔터 치면 나오는 그걸로 가야 돼요. 둘로 나눠서 보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시험 잘 준비해 보시고 오늘은 조금 빠르게 끝내긴 했는데 뭐 그래도 되겠죠? 그렇게 많이 누가 되진 않겠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은 일단 일찍 끝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